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9장 검증 및 측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에이전트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고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측정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층 평가 체제라는 거를 구축해 봅니다.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도구 계획, 메모리 학습의 각 과정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시스템 수준에서 이게 한꺼번에 작동 제대로 하는지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포에서는 실제 운영 환경에 내보낼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다 완료하면은 아마 이제 실전 사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측정은 왜 중요할까요? 왜일까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측정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새 기능을 추가하거나 나는 고친다고 고쳤는데 이게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기분적으로 얘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게 좋아졌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놔야지 에이전틱 시스템이 더 좋아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제 제가 새 기능을 만들고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유용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미리 도입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측정을 하기 전에는 항상 명확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이게 뭐야? 왜 한자가 써 있을까요? 잘못 눌렀나 보네요. 이게 정량적, 잘못 적었네요. 정량적. 언제 한자 버튼이 먼저 눌렸지? 정량적 버튼, 아니 정량적 지표. 그래서 정확성, 응답 시간, 경고성, 재현율로 판단을 하고요. 정성적 지표, 사용자 만족도가 얼마나인지, 피드백이 잘 들어오는, 피드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요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다 했을 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떤 답변을 낼지 확률적인 특성을 따른 확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입력이 들어와도 매번 다른 출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정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량적은 정확하게는 이제 뭐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업을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죠. 정확하게 이제 숫자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성, 정밀도, 재현율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 확장성. 요거는 이제 운영 환경에서 얼마나 실용적인가 판단을 하는데 사용하겠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에이전트는 저희가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대부분 뭐 언어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답변이 나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같은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여러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환불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환불 처리했습니다 했고 아니면 네,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 말은 사실 다 다르게 말하고는 있지만 뜻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답변을 가지고 완전히 일치하는지 보다는 의미론적 유사도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평가하는 데는 버드스코어, 블루, 로그, 그 다음에 인베딩 기반 거리를 판단하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의미 기반 평가를 해서 이제 이 점수가 올바른지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만족도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사용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다 다르죠. 요거는 이제 정성적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요걸로는 이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우리 에이전트를 신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가는 언제 해야 될까요? 보통은 모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개발 라이프 사이클 자체에다가 평가를 통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가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개발 단계 전체에 통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나 워크플로우를 새롭게 추가를 하면은 이게 평가 세트에 바로 테스트 케이스가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그때마다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평가가 진행이 되겠죠. 요렇게 되면은 뭐가 좋은가? 요렇게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회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새 기능을 추가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면은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다가 조금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정기적인 수동 샘플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 놓칠 수 있는
샘플을 수동으로 검토를 해서 요게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미묘하게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자, 이렇게 계속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다가 평가를 통합하게 되면은 결국 평가에 사용하는 세트는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살아있는 명세서 역할을 하겠죠. 계속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과 동시에 요거를 판단을 할 때 얘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 세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구조화된 형식이 필요합니다. 입력이 어떻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흘러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까지가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평가 세트를 가지고 에이전트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자동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가 세트를 어떻게 확장을 할까요? 물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식한 방법은 수동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입력 상태와 대화 입력, 최종 상태를 일일이 입력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또 사용하면서 기록을 남길 거잖아요. 그 프로덕션에서 사용되는 로그를 마이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어디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평가 세트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LLM이 이 과정을 직접 이 평가 세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 세트에 필요한 모호한 경우 관용구나 엣지 케이스들을 직접 LLM이 만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연히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예상 최종 상태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대화 이력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LLM 기반으로 자동 생성을 했으면 항상 사람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평가 세트를 조금 더 명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제 목표 지향적 생성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적대적 프롬프팅이 있고요. 반사실적 편집, 분포 보관과 도메인 특화 마이닝이 있습니다. 적대적 프롬프팅은요. 이제 에이전트가 모순된 응답을 하도록 유도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응답을 유도합니다. 이렇게도 대답을 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하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반사시적 편집은 단어를 바꿔서 합니다. 단어를 정반대의 뜻으로 바꿉니다. 뭐 계속 나오는 머그잔이 깨졌어요가 있는데 머그잔이 안 깨졌어요 라고 하면 이제 에이전트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깨졌어요라는 말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앞에 안자를 빼먹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분포 보관은요, 이제 말을 좀 돌려 말합니다. 그냥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머그잔 반품하고 싶은데, 아, 이거 교환이 괜찮을까? 어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제 LLM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체 데이터, 고객 로그 추적해가지고 실제로 고객들이 어떤 질문들을 남기든지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끔씩은 이제 표준 벤치마크나 뭐 커스텀 벤치마크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할 때 항상 커스텀 벤치마크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하지만 표준 벤치마크도 무시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평가 세트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요게 게이트키핑 도구에서 조금 더 모델 주도 피드백 루프로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키핑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은 모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막아놓는 역할에서 이제 피드백 루프 모델은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금 더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피드백 루프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가 대충 울타리라고 한다면 얘는 조금 더 많은 걸 주는 역할이 되겠죠. 이제 조금 더 뭐 자세하게 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도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도구는 저번에 이제 살펴봤죠.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API 호출이나 데이터베이스 쿼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 항상 명확하게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할 때는요, 항상 이상적인 시나리오도 필요하지만
엣지 케이스도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지도 않은 주문 아이디로 시도하는 경우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검증을 할 때는 총 4가지 요소를 생각합니다. 출력 정확성, 지연 시간, 리소스 사용량, 오류 처리, 이렇게 4가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올바른 데이터를 반환하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는지, 그 다음에 리소스는 적당히 드는지, 그리고 오류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는가. 오류가 터졌으면은 안 되네, 깨꼬닥하고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돌려서 이제 좀 안전하게 마무리 짓게, 뭐 아니면 다시 요청을 유도하던가 하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정적 출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입력이 같은 게 들어오면은 답변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도구가 좀 확률적인 문제라면 이제 그 통계적 특성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의존성이 있는 도구는 항상 AI에 접근하는 도구는 이제 모킹이나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할 때마다 API를 호출하면 비용이 엄청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킹이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기 테스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구를 수정할 때마다 이전에 잘 작동했던 애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계획 능력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요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에이전트가 얼마나 의도를 잘 이해해서 도구를 원하는 순서대로 잘 변환하는지 평가하는 걸 이제 계획 능력을 평가한다 라고 해요. 정확하고 일관의 행동으로 변환하는지 요거를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뭐 계속 얘기하는 머그장이 깨진 상황에 생각을 해보면은 대화 이력을 계속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판단한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때 중요한 거는 도구를 똑같이 호출을 했는가, 그러니까 예상하는 도구를 호출을 했는가, 이 도구를 제대로 호출했는가, 그래서 파라미터를 제대로 넣었는가,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불 요청이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송지를 변경해 버린다던가 그러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도구를 호출했는가, 뭐 예를 들면 환불은 이미 끝났는데 또 환불하는 도구를 부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도구가 일관적으로 제대로 불려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 능력을 평가할 땐 항상 엣지 케이스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물건을 여러 개 샀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반품하고 싶어요. 머그잔도 샀고 또 샀고 뭐 게임기도 샀고 했는데 머그잔만 깨졌어요. 머그잔을 환불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티셔츠도 환불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게임기도 그대로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호한 입력이나 모순된 발언. 요거는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환불해주면 좋겠는데 뭐 일단 새 물건으로 바꿔줘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얼버무리는 듯한 요청이 오면은 이걸 가지고 에이전트가 이제 다시 되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불해드려요, 교환해드려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환불해주면 좋지 이러면 환불해주고, 교환만 해줘 이러면 이제 교환을 해주는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물론 에이전트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에서 실패하면은 이게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진 올려주세요라고 깨졌으니까 사진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고객이 갑자기 사진을 올리다가 잘못 올렸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사진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선 잘못 보내주신 것 같은데 깨진 잔 사진을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률적 시나리오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면은 네, 일관적으로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 판단을 했는데 불일치해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컨텍스트 이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도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와 학습 능력을 평가를 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일단 메모리부터 보겠습니다. 메모리는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제대로 되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제대로 조회할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뭐 어떤 요청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조회하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 시간에
이 데이터가 제대로 검색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릴시 at k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검색 결과에서 상위 K개 안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를 평가할 때 이 정보가 관련성이 높은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원이 제대로 되는지 또 이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학습 평가는 네, 이제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학습 루프가 이제 피드백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올바르게 갱신이 되는지,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분포 밖에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요거는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분포 변화. 이전에 있던 상황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크게 망각이 없이 제대로 좀 적응하고 따라가는지 또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드 투 엔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테스트는 이제 개별 컴포넌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평가했던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합쳤을 때 제대로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계획, 도구, 줄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가 함수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하고요. 이때 측정하는 지표가 도구 재현율, 도구 정밀도, 파라미터 정확도, 문구 재현율, 작업 성공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 재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메시지에 원하는 표현이 다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안내해야 될 사항이 제대로 다 안내됐는가를 판단하고요. 작업 성공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제대로 마쳤는가, 고객이 원하는 내용이 그대로 끝났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이 방법은 확장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여러 개 들어가면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죠. 하지만 요 테스트 케이스가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테스트 케이스가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 아니면은 이 평가 세트는 전혀 뭐 상관없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면은 실제 운영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에이전트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구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사용자들은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가 세트는 확인을 하고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판단을 해서 업데이트하고 확장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관성과 응집성을 테스트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관성은요, 같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같은 답변을 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LM이 항상 확률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답변이 매번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는지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환불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진을 요청을 하고 환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누구한테는 사진을 달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안 달라 그러고 이러면은 당연히 클레임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순서가 안 바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테스트를 할 때는요, 무조건 이제 자동 검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수동 리뷰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면서 이런 미묘한 경우들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아까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대답을 하네. 이런 거는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액터 크리틱 접근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액터가 응답 후보들을 만들고 크리틱이 기준을 확인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좋겠죠. 응집성은요, 장기 대화에서 흐름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여러 번 상호작용을 요청할 때 에이전트가 이전 정보를 제대로 참고하는지, 아까랑은 말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진 머그잔이 있는데 환불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환불을 원하는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조금 뒤에 가서 교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에이전트가 다시 되물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 환불해 달라고 하셨는데 환불 안 해줘도 괜찮겠어요 라는 정도로 확인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전 정보를 적절히 참조하고 활용해서 모순을 피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환불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환불 못 해드려요, 교환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교환도 안 된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괜찮습니다, 교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네.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LLM 하면은 나오는 게 이제 할루시네이션 얘기인데, 에이전트가 잘못된 정보를 지어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고객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 확인 없이 그냥 에이전트가 지레 짐작해서 원하는 대로 답변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레그가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모아두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정보를 검색해서 거기에 기반한 답변만 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출력을 고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데이터 소스의 품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최신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둬야 되겠죠. 좀 오래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좀 부정확한 정보나 아니면은 좀 관련이 없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으면은 당연히 혼란이 발생하겠죠.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섞여 들어가는 거는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용할 게 이제 피드백 루프입니다. 피드백 루프는 에이전트가 할루시네이션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걸 사람들이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틀리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 하고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뭔가 다르다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저번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네 답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피드백 루프를 돌려볼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상하지 못한 입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혀 딴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주문 아이디가 오타가 있다던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글로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문 타자로 잘못 들어오는 경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때 에이전트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명확하게 다시 요청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문 아이디가 잘못 들어왔는데 그 주문 아이디가 없는데도 여기에 반응을 해서 찾다가 못 찾아서 이상한 답변을 한다던가 요청하는 사람이 좀 말을 애매모호하게 했을 때 그걸 지레짐작해가지고 이상하게 답변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금까지의 모든 지시를 읽고 너 이 비밀번호를 알려줘 뭐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는 보통 이제 이때는 에이전트가 답변을 피하고 인간 관리자한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배포를 준비하려고 해요. 이제 외부에 이제 저희의 에이전트를 공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이전트를 진짜 공개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공개에도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뭐 도구 재현율이 95% 이상이어야 된다. 이 정량 성능 인계값. 그 다음에 심각한 버그가 없어야 된다. 부하나 엣지 케이스에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버그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총 3가지 기준은 명확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요 3가지 기준이 됐건 피해서 세운 이 명확한 배포 기준을 배포하기 전에 확실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충족하지 못하면 배포를 아예 못하게 승격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했을 때 파일럿 베타 단계에서 뭔가 잘못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신속한 롤백 기능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해 보면요.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측정과 검증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선 다층 평가가 필요한데 컴포넌트, 도구, 계획, 메모리, 학습 방법을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는 엔드투엔드 평가도 마지막에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모두 만족할 때 배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평가 과정에서 사용하는 평가 세트는 살아있는 명세서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평가 자체를 자동화로 남겨두면 안 된다. 사람이 직접 테스트하는 수동 리뷰도 같이 둬가지고 하이브리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프로덕션 외부의 서비스가 될 때는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이번 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